어릴 적 이야기다. 우리 동네에는 일명 가위녀라고 불리는 여자가 있었다. 대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사람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걸로 기억한다. 그녀는 후줄근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로 동네를 휘적휘적 돌아다니곤 했다. 항상 뭐라뭐라 중얼거리고 있었고 웃으면서 말을 마치는 게 버릇이었다. 가위녀라는 별명은 정말 가위를 들고 있어서 붙여졌다. 가위를 가지고 사각사각 허공을 잘랐다. 아무래도 그런 행동은 위험했기에 동네 분들이 종종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뿐 그녀는 다시 나와 가위를 들고 다녔다. 물론 여기까지만 들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대처가 미흡했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녀가 동네를 돌아다녔다고는 해도 애초에 동네에서 떨어진 곳에 살았을 뿐더러 가위를 들고 동네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위로 위협하지도 않았다. 그 가위질은 주로 자기 집 주변에서 했던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 모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저 그 주변으로 가지 말라고만 했다. 가위녀는 우리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이었다. 하지만 가위녀는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쯤 호련히 종적을 감췄다. 누구는 이사를 간 것 같다고, 누구는 병원에 끌려가지 않았겠냐고, 누구는 어디서 비명 행사했을 거라고. 여러 말이 많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행적을 알진 못했다. 그렇게 가위녀는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리고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중학생이라고는 하지만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다. 똑같이 하교 후엔 친구들과 이리저리 돌아다니곤 했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같이 돌아다니다가 누구는 겁이 많니 어쩌니 하는 얘기가 나왔다. 당연히 다들 겁이 없다고 으스댔고 그럼 다 같이 담력 테스트 해보자고 누군가 말을 꺼냈다. 그리고 우리는 담력 테스트를 시험할 장소를 물색했다. 우리 동네는 할 만한 곳이 꽤나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선택한 곳은 최신 괴담이 가득했던 곳, 바로 가위녀의 집이었다. 가위녀의 집은 마을 외곽 산기슭에 홀로 있었다. 단층의 오래된 구옥으로 가위녀가 살 때도 관리는 안 되었었지만 그래도 사람의 온기가 조금은 느껴졌었다면 이제는 사람의 온기조차 없어 그야말로 폐가였다. 하여튼 우리는 그 집으로 향했다. 사실 나는 가기 싫었다. 친구들 무리해서 소외되는 게 싫어서 같이 가긴 했지만 애초에 나는 그런 테스트나 체험을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에 가까웠다. 내 생각에는 나뿐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싫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모두 겁쟁이로 비춰지기는 더 싫었을 뿐이다. 오후 4시쯤 되었지만 그늘져서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에 그 집이 보이자 다들 머뭇거리는 게 느껴졌다. 누구 먼저 들어갈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핵이 넘치던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이 서로 먼저 증명하라고 다들 떠밀었다. 한참 실랑이 하던 우리는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로 했다. 나는 항상 이런 운이 없었다. 내가 꼴찌를 하게 됐고 난 얼굴을 찌푸렸다. 다른 애들은 신나서 떠들어대며 빨리 들어가라고 외쳤다. 조심스레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삐그덕대는 철문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긴장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수풀이 무성한 마당에는 버려진 생활집기와 전단지들이 너저분하게 떨어져 있었다. 아이들은 나보고 집까지 들어가라고 더 떠밀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에 실이나 구슬 같은 것들이 잔뜩 떨어져 있었다. 가위녀가 이런 걸 가지고 놀았나 생각하며 가장 가까운 왼쪽 방으로 향했다. 왼쪽 방은 텅 비어 있었는데 누군가 방 안에서 술을 마셨는지 술병들과 안주 쪼가리들이 있었다. 그러다 미처 보지 못한 술병이 발에 채여 떼굴떼굴 굴러가 벽에 부딪히자 그 소리에 놀라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 방에서 나왔고 거실을 지나 안방 같은 방으로 갔다. 뭐 별거 없네 뭐.
긴장이 약간 풀려 있었다. 마지막 방만 둘러보고 나가면 끝이었으니까. 아이들은 가위녀를 그리 무서워하지 않았었다. 그냥 좀 모자른 동네 어른 정도였다. 나도 그랬다. 그러니 집도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되뇌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서도 귀신은 나오지 않았다. 근데 가위녀가 버리고 갔는지 어쩌면 누군가가 다른 것들은 다 훔쳐가고 커서 못 가져간 건지 큰 장롱만 하나 있었다. 나는 장롱문을 열었다. 안에서 뭔가 거대한 게 내게로 쏟아졌다. 나는 그것과 함께 바닥에 널브러졌다. 그건 봉제 인형이었다. 우리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자세히 보니 기괴한 모습이었다. 수많은 머리로만 만들어져 있었다. 개나 고양이, 곰 같은 동물 머리부터 사람 인형의 머리까지 인형의 머리만 잘라내고 봉합해 하나로 만든 것이었다. 그런 인형은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다. 내가 넘어지며 비명을 지르자 애들이 방으로 몰려 들어왔다. 나와 함께 널브러져 있는 그 기괴한 봉제 인형을 보고 호기심 많은 어떤 애는 인형을 툭툭 건드렸다. 그러다가 어떤 애가 말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무겁지? 모두 조용해졌다. 누군가 나가자며 소리쳤다. 그 소리에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그대로 도망쳐 나왔다. 며칠 뒤 가위녀와 그녀의 집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다. 우리 중 하나가 그날 겪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했다고 했다. 또 그들은 다시 경찰에 신고한 듯 했다. 애들이 폐가에서 노는 게 위험하니 조치 좀 해달라고. 경찰관들은 그 집을 수색하다 가위녀를 발견했다고 했다. 가위녀는 그 인형 안에 들어가 있었다. 문을 닫듯 안에서 인형 머리를 꿰매고 나서 쪼그리고